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09%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0.18%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양매수가 들어오고 확실히 금융투자는 이 외국인의 흐름을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오늘 양 매도가 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금융투자는 외국인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파니까 같이 팔고 그 외의 것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뭐 별반 득도 없는 애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었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닥은 크게 요 안에서 현재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죠. 이렇게 요 안에서 움직이는 힘만 잘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 횡보하는 자리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즉 다음 주 안에는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고요. 그런 그림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뭐 예전에 요 안의 그림 같은 느낌인데, 요 안의 그림처럼 지금 현재 그림도 요렇게 일단 박스는 잡혀져 있어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아직은 뭐 저점도 올라가면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각 종목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뭐 단타를 치기도 애매하고, 아침에 수급이 조금 있을 때만 해야지 그 이외에는 뭐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좀 갈 듯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결국 다시 나가고, 계속 그냥 이 모양새다. 뭐 한 호가 두 호가 움직일까 말까 하는, 무슨 다 우선주 비슷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어제 오늘 최근 그렇죠. 그냥 이렇게 안에서 가다 놓고, 이 박스의 크기도 짧고요. 가다 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시총 높은 것들만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는 그냥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뭐 특히나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매수하지 않기도 애매한 그런 시장의 흐름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그냥 잡고 대충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음 주 이제 3일 뒤면은 3월이 끝나죠. 이제 또 월봉을 만드는 주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월요일 정도만 잘 견뎌내면 또 화요일, 수요일은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림이고요. 자, 그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추세를 확실하게 넘기지는 않았고, 윗바닥 3000 포인트를 현재 지켜주고 있으면서 이 추세 자체가 약간의 쌍바닥이라고 해야 되겠죠. 짝꿍댕이 패턴의 모양을 살짝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3080포인트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해주고 다시 눌리면서 요 위에 그림에서만 지지가, 그러니까 요 단기적인 이 위에 있는 박스에서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 앞으로 향후 방향은 상방으로 잡힐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일단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십자 양봉이 방향을 잡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고 고점에서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높은 거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양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실제적으로 밑에 있는 이 방향에 대한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제부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쌍바닥 짝꿍등이 저점을 높아지는 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면 안정적이다 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큰 추세가 있고 또 요렇게 보면 작은 추세를 요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길게는 요렇게 보고 있고, 그죠? 요런 그림에 하나, 요런 그림에 삼각수렴 패턴 하나, 또 짧게 보는 요런 그림에 대한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 딱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월요일날이든 화요일날 여기 윗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은 높다. 그러면서 주봉의 관점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다음주 월봉 만들 때 한 3070이나 80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면 안정적이다. 그리고 위로는 당연히 3100포인트 넘기는 그림이 가장 좋고 3080에서 100 사이 라고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다음주 월화수 중 안에 갖다 놓으면 참 좋은 그림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5포인트 위로 머리를 들여다 놓는 게 4월 첫째 주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 자, 오늘은 다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조금 더 다시 볼 거예요. 오늘 종근당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내려가는 각도,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하단을 어제 깨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로 갭을 띄우면서 일단 올려다 놨어요. 그죠? 올려다 놓으면서 떨어지는 각도를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진정봉이 좀 나왔어요. 즉 이제는 하락을 하더라도 요런 각도보다는 요렇게 떨어지는 각도보다는 이제는 요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나올 확률은 있다. 근데 기존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는 떨어지는 각도만 나왔지. 요렇게 떨어지고 나면 옆으로 횡보하는 각도나 올라가는 각도가 나왔지. 한번 떨어졌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각도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5일선 위로 이제 하루 이틀이죠. 옆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하루 이틀 뒤에 5일선 위로 올라타면 한 번은 15만원대에 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올라오고 나서 다시 저점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주봉도 닿을 만큼 거진 때려 누운 자리고, 그리고 깨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죠, 주봉이. 그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 하단이 지지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열려있는 게 16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 자리를 뚫고 17만원까지 넘어가냐 못 가냐는 뭐 시간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근당 바이오도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월봉상 11선을 밟고 반등을 조금 해주는 부분이에요. 주봉상에는 아직 공간이 남아있죠. 공간이 남아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사실 48,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돼버리면 결국엔 요 자리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까지 밀려서 찍게 되면 어디 요 윗자리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가
요렇게 밀렸으니까 요 자리에서 다시 61,5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오는데 너무 약하죠. 어찌됐든 61,5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다시 한 차례 여기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나 저래나 한 차례 누르던 자리에서 일단 뭐다? 양봉이 한번 나왔다.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단기적이 될 거냐 아니면 장기적이 될 거냐, 일단은 뭐다? 변곡점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확실한 변곡점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월요일날 거래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양봉이 하나 출현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올라왔다가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요 정도 또 48,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글쎄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흐름이 무지하게 팔아대요. 얘는 사네요. 종근당이 좀 많이 파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꾸준하게 팔고 있죠. 물량이 적은 물량도 아니고, 꾸준하게 팔아요. 확실히 이제 뭐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의 기대감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진다라는 거고, 이럴 때 무상증자라도 하면 참 좋은 그림일 텐데, 어디 HLB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로 그 주가를 돌렸죠. 주주들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특별하게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도. 근데 그냥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빠지니까 더 뭐라 그럴까요? 존버라고 해야 되죠. 존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산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던, 그리고 두 번째 산 만들고 이 자리도 한번 올렸다가 바닥까지 다 눌렀거든요. 그쵸?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시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 자리에 대한 주가는 다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빠지긴 했죠?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대한 것만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승한 확률이, 폭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얘는 패턴 자체가 한번 올려놓으면 이거를 거진다 반납을 시켰어요. 상승을 시켰던 거를 거진다. 그리고 강하게 다시 거진다. 그리고 강하게, 요런 그림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강하게. 그다음에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이제 자리를 좀 잡아줄 필요는 있어요. 대신 그럴 만한 이슈는 분명히 뭐를 하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투심이 상향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현재 이 평 모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뭐다? 위에 있는 이 평이 꺾어서 돌리는 자리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역배열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든 위로 상승하는 그림은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위로 상승하더라도 분명히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요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올 필요는 있어요. 이 안에서라도. 뭐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빠르게 여기죠. 이렇게 반 딱 그어갖고 15만원 선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야 한 번 더 다시 어찌됐든 요 자리까지는 확인하러 분명히 다시 올라와야 된다. 왜?
여기서 물량이 100% 나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림이다.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 해놓고 갭을 밑바닥까지 눌렀다라는 건 물량을 더 사면 샀지, 여기서 팔고 나가는 거는 번개 없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반 벌고 나머지는 여기서 뭐 털었다, 우리 개인들이야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본전에 털었다, 개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손해예요. 그럼 결국엔 내려앉으면서 혹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조금 더 모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평단가를 낮추고 올라오면서 이 위에서는 수익 실현의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그림이에요. 종근당 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대웅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한 차례 올려놓고 다시 바닥을 만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얘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고,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최근에 나온 고점이 나오죠. 그죠? 그 자리에서 밑에 하단에서 지금 박스의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즉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요 자리를 횡보해주면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급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멈췄고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수급 혹은 이제 버티다가 나가시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나 그런 물량을 만들 필요가 있고,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이 낫다. 그러면 이 쌍바닥, 오늘에 나왔던 이 양봉에 작지만 이 양봉 자리에서 더 이상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그림만 나오면 말씀드린 그 박스권 안에서 한 차례 또 올랐다가 고점은 높이지 못하더라도 누를 때 저점은 높일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요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한 차례는 못해도 이 박스 상단은 때리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웅보다 나은 그림인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얘도 요 안에서 박스권의 모양은 나타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대략 그어보면 135,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죠? 이 중간값을 못 넘어서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지만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오늘의 저점 부근이 나타난다. 즉 얘는 현재는 요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대웅처럼 내려오지 않고 일단 현재가가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량은 적더라도 단가가 높으면 사는 사람이 좀 드물어질 수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단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와서 누르는 그림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이 대웅이 대웅제약처럼 아까 대웅은 지금 현재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놓고 이제는 요런 그림 대웅제약처럼 그림이 나타나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웅제약도 현재는 요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 한 번 더 밀려서 쌍바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만 나타나준다면 한 번 더 이 박스권 상단을 일단은 때리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월봉상에 확실하게 변곡점이 안 나온 자리예요. 주봉상에는 나왔고,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125,000원 종가상 월봉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변곡점이 한번 나타날 확률이 있다. 거래를 늘리면서 이거 말 그대로 변곡점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에 봉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요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으로 다음 달은 좀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그 위에서 슈팅을 강하게 뽑아내든 그런 그림이 나타나줘야 다시 한 차례 19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슈팅을 쏴놓고 눌러버렸죠. 뭔가 이상 파라맥스 이상 그 인원들 모집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갭을 띄워놓고 눌렀어요. 저는 전날 시간으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12만 5,500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너무 힘이 약하더라고요. 팔고 일단 나왔고, 전에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9만원대까지는 9만원 밑으로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어찌됐든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이 구름대 하단부로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위로는 여기, 밑으로는 여기까지 열려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 신풍제약은 지금이 딱 변곡의 자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변곡의 자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 차례 슈팅을 자 바닥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딱 중간값을 그어보면 10만원이거든요. 그죠? 1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10만원이 50%면 지금의 자리가 얼마? 60% 정도가 하락을 한 거예요. 60에서 65% 정도. 그러면 대부분 기관 외국인이 투자하는 종목은 바닥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을 때 저점과 고점이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가 나오고 슈팅을 한 번 더 뽑아내거든요. 지금의 이 종목의 자리는 조금 더 밀린 자리예요. 시장도 뭐 좋지 않았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를 좀 만들어 놓고 올라와서 누른 자리가 어디? 지금의 오늘의 저점 자리 부근이다 라고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89,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86,000원까지 그냥 잡아도 되겠네요. 86,000원을 이탈을 하면 뭐다?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을 하면 한 번 더 밑에 있는 자리까지 밀고 내려갈 확률이 나타난다 라고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오늘의 저점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뭐다? 앞으로 다시 한번 최근에 나왔던 요 고점 11만원에서 12만원대 혹은 이 구름대 상단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려면 뭐 오늘의 저점이 최저점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어디? 9만원이죠. 말씀드렸던 9만원짜리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 왜?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 저점이었으니까 요 자리를 지켜야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바이오니아 뭐 진단키트 얘도 관련인데 주가가 마찬가지죠. 뭐 기존의 랩지든 필로시스든 그런 종목들처럼 상승을 해놓고 강하게 눌렀고, 기존에 한 차례 저점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그죠? 내려앉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하방으로 압력은 받았지만 기존의 저점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런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다시 한 번 받는 자리예요. 즉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에서 요런 박스권으로 변경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으면 요런 자리가 대략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을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때리는 자리예요. 그럼 즉 이번에는 여기 중간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서 올라가서 지지받고 고점은 한번, 이 박스 상단은 한번 때려줘야 되는 그림이다. 왜? 그렇지 못하고 또 올라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눌리면 뭐한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라고 봐야 돼요. 왜? 박스 하단을 벌써 3번 때리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추라이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16,000원을 손절로 잡고 종가상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1차 19,000원에서 2만원에서 2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은 짧고 위로 올라갈 자리는 많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하고 다 비슷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이거 뭐야.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21,000원 부근, 그죠? 2만원에서 21,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찍고 또 삼원봉이 출현하는 중이에요. 어찌됐든 수급은 들어왔고 신호는 알렸으니까 이제는 얘가 저점을 어디서 잡아주냐예요. 1차적으로 17,000원 이탈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대신 얘는 뭐 이 15,800원, 이게 16,000원 잡을게요. 16,000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림이 분명히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죠? 이제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요런 자리로 만들어 가다가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길이 바뀌면서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그때는 뭐다? 이제는 도망갈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 자리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을 만들면서 분명히 고점은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24,000원대까지는 4,000원에서 5,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KPM테크 같은 경우도 뭔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말씀드렸던 2,68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지지를 하는 그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구름대에 대한 매물을 거래량 없이 소화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기준인데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곤 있어요. 하지만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하락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한번 나오고 하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럼 뭐 상승 파동을 만들어 놓고 하락 A, B, C가 나온 자리예요. 근데 이 C가 여기서 끝난다면 뭐다? 저점이 높아지는 가격이니까 다음 주는 한번 싸줘야 되는 그림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가 2,580원 부근까지인데 2,580원 2,580원 부근까지인데 굳이 이 자리까지 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밀릴 수는 있다. 밀릴 수는 있지만 빠르게 다시 2,680원 위로만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왜? 상승을 해주고 특별하게 강한 상승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 이슈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기대해보면 못해도 3,400원에서 3,600원까지는 한번 찍고 죽어도 찍고 나서 밑으로 밀릴 거냐 위로 다시 갈 거냐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KMH 뭐 레저 사업 관련된 회사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이 경영권 싸움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들끼리 합의를 하면서 주가를 다 죽여놔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주주들만 힘들게 해버린 꼴인데, 요렇게 하락하고 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2대 주주로 들어왔던 애들이 경영권으로 들어왔고 1대 주주랑 합의를 잘 보고 너나 나나 팔지 않기로, 뭔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2대 주주라는 애들이 뭐든지 주식은 둘 중 하나예요. 돈 아니면 명예죠. 명예라는 게 뭐냐? 경영권이죠. 근데 결국엔 경영권도 뭐다? 돈이에요, 돈. 즉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대 주주
경영권 싸움하면서 주가를 계속 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가를 다 못 팔았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팔 수는 없다라는 거고. 왜? 경영권 합의를 했고 이래나 저래나 내가 경영권을 먹어서 이 회사를 키워서 돈을 벌 생각으로 들어온 거고, 그게 아니라면 싸우다가 일대 주주가 야 니네 경영권 우리한테 줘라 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거기서라도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죽진 않을 거다. 왜?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밑에서 못 파는 부분이다. 뭐 블록딜 같이 지들한테 넘기고 지랄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한 차례 올려다 놔야 되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확실하게 이제 무상증자가 들어오거나 금액이 많이 줄었죠. 원래 4만원대 부근이었다가 50%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인 자리인 거고, 주가를 한 차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다가 올려다 놓고 한 차례 누르면서 뭐다?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타났고, 다시 누르면서 이 박스권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왔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 여기 자리 한 14,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다, 주저앉히는 자리보다는.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한 주식이다. 대신 가볍다, 가벼워요. 가볍고 아침에 뭐 개파락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는 부분이니까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